안녕하세요. 상표법 1차 기본 강의 쪽지 시험 9회 간략 해설입니다. 18호 보겠습니다. 1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주의할 것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과 동일 지리적 표시는 상품 동일로 한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사용한 상품 등록할 수 없다. 자, 주의할 거 여기에 타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17호와 달리 18호는 그리고 19호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인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틀렸고요. 2번 18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지적 표시여야 합니다. 3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타인 다 있고요.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상품 동일로 한정되고 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 권리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자 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18호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반 상표로 출원하면 거절이유다. 틀렸죠. 왜? 조문에서 타인이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두가 다 예외야. 자기는 지적 표시 지표단으로 출원해도 예외고 일반 상표로 출원해도 예외가 됩니다. 19호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이라고 나오죠. 즉 등록이라고 안 나옵니다. 자유무역 협정 FTA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적 표시 타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예외가 되는 거죠. 상표로 출원하든 지표단으로 출원하든 다 예외가 되는 거고 지적 표시와 상표 동일유사 그리고 구성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적 표시 사용 상품과 동일 상품 동일로 한정되죠. 등록받을 수 없다. 맞고요. 20번 보겠습니다. 34조이랑 20호는 출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 부정한 목적까지는 아니고 단지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하면 되는 겁니다. 2번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명칭을 모방했다. 20호 적용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모방했다 해서 출원인과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관련자가 신의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20호는 상표를 모방한 경우에 상표를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를 알면서 출원한 경우 적용하는 겁니다. 방송 프로그램 명칭은 일단 원칙적으로 상표는 아닙니다. 21호 보겠습니다. 1번 21호는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벌써 틀렸죠. 부정한 목적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부정한 목적은 34조랑 13호와 1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번 출원인을 계약 당사자와 명의를 달리한 것이 본후 적용을 회피하기 형식적인 것이 불가하다면 21호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실질적 동일인이죠. 실질적 동일인 35조 보겠습니다. 35조는 동일인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35조 그리고 또 함께 34조이랑 7호 모두 다 타인 간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2번 이 이상의 출원이 동일한 날에 출원된 경우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할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네, 틀렸죠. 특허법에 따르면 맞는 지문이긴 하지만 상표법에 따르면 추첨에 가죠. 특실상디 중에서 다 등록을 못 받지만 상표만 추첨에 따릅니다. 추첨에 따라 한 명은 등록 가능하고요. 3번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의가 확정됐으면 명문의 규정에 따라 선출원 지위가 소멸하는 것이다. 선출원의 지위가 소멸하는 건 맞지만 명문의 규정 아닙니다. 명문의 규정은 35조에 있는데요. 35조 3항에서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 확정된 경우 선언의 지위가 없다고 해요. 즉 출원이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출원이 포기가 된 경우에는 선언의 지위가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까지 선언의 지위가 없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등록이 무효된 경우는 선언의 지위가 없는데 이건 이제 판례인 거고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37조 보겠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일은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 도달주의고요. 맞고요. 2번 출원서가 한글로 기재되지 않았으면 즉 출원일 불인정사유죠. 출원일 불인정사유는 취, 성, 상, 지, 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해당하면 특허청장은 보완 명령을 해야 되고요. 보완 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하면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아니라 절차 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봐주게 됩니다.
이어서 38조 보겠습니다. 1번 출원인은 특허청장이 고시한 상품에 대한 명칭만을 상품으로 할 수 있다. 틀렸죠. 비고시 명칭도 출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고시 명칭 출원할 수 있고 이 정식 상품 명칭과 반대로 비정식 상품 명칭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틀린 질문이고요. 2번 상품 류구분이 동일한 상품 상호간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본다. 틀렸죠. 상품 vs 상품은 상품 자체의 속성과 거래 실종 고려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또 서비스 vs 서비스도 반대로 서비스 vs 상품 역시 각각 판례가 유사 판단하는 방법을 설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류구분이 동일하다라는 사정만으로 유사라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류구분이 다르다고 해서 비유사로 볼 것도 아니야. 이게 명문의 규정에 있죠. 38조 3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참고하면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출제가 되는데 류구분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3번 출원인은 도매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맞죠? 38조 1항은 일상표 1출원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상품의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도매업 이 세 글자는 도저히 어떤 도매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명확한 명칭에 해당하고 너무나도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38조 1항 위반으로 거절될 것입니다. 4번 출원인은 100편 대슈를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틀렸죠. 100편 대슈는 광해 포괄 명칭으로 이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5번 동일인이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2 이상 출원하는 경우에는 38조 1항 위반으로 본다. 틀렸죠. 일상표 1출원주의는 동일성 범위예요. 즉 선출원 동일인이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출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유사 상표 또는 유사 상품까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A 출원하고 A 다시 출원하고 A2 다시 출원하고 이렇게 시리즈물로 얼마든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번 상표 등록 출원서에 동일한 상품을 중복하여 기재하면 38조 1항 위반 맞죠? 상품 중복했으면 주의할 게 동일한 상품이야. 유사 아니에요. 여담이지만 38조 1항 위반이라고 보는 동일한 상품은 아예 물리적으로 동일해야 돼. 아예 상품 명칭이 아예 물리적으로 동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류를 기재하고 티셔츠 기재하면 티셔츠도 의류잖아. 이거 일상표 1출원주의 반해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다른 겁니다. 그리고 7번 38조 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에 해당하나 이의 신청이나 상표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거정이가 같고 무효 사유가 달라요. 그래서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 이의 신청 사유인데 무효 사유가 아닌 게 대표적으로 38조 1항 이거거든. 38조 1항은 거정이는 맞지만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 지문이 조금 불명확한데 조금 더 명확하게 바꿔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절 이유는 상표법 제 54조에서 말하는 통상의 거절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직권재심사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직권재심사에 따른 거절 이유에서는 제외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허에서 배웠잖아. 특허에서 직권재심사 배웠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하자는 거절 이유로 빠지죠. 53조 보겠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은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하나 우선 심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우리가 사법을 비교해 볼게. 특, 실, 상, 기가 있어요. 여기서 특, 실은 심사 청구 제도가 있어. 상, 아직 디자인 안 배웠는데 또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디자인이랑 상표는 심사 청구 제도가 없어요. 디자인과 상표는 심사 청구 순에 따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출원 순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돼요.
그렇죠? 대신에 빨리 등록을 받아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우선 심사는 할 수 있어. 결국 우선 심사는 특실상기 다 있는 거죠. 반면에 심사 청구는 특실에만 있다는 거. 네,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상표 디자인에서 왜 심사 청구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주지 말란 말이야. 특허 강사한테 가서 왜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심사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특허 강사가 말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 청구 순서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우선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나 이행한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맞아요. 이거 돈으로 설명드렸는데 우선 심사 사유가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한 16만 원인가 하거든. 관람료가 신청하면 16만 원 내면 빨리 해주겠다는 건데 심사관이 직권으로 하고 16만 원 달라고 하면 열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직권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번 출원 공고 후 출원인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면 우선 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항상 강조를 드려요. 상표는 출원 공고 후가 아니라 출원 후야. 출원 후. 그렇죠? 출원 후 무단으로 사용하면 우선 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해요. 그리고 만약에 출원 공고 후 우선 심사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려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심사는 심사를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야. 빠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빨리 착수를 심사 착수를 빠르게 해주겠다는 거야. 심사 순서를 빠르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착수를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거라고. 심사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심사 착수를 빠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출원 공고라는 건 뭐야? 출원 공고는 심사한 결과 거절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 그 말은 이미 심사 착수했거든. 심사 착수했는데 우선 심사 신청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반려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특허랑 비교해야 되는데 특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출원 공고 후가 아니고 특허에는 출원 공개 후 무단으로 실시하면 우선심사 사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특허법이랑 비교해서 공부를 하세요. 참고로 디자인도 출원 공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우선심사 신청 사유는 조약과 관련해서 보면 이해를 잘해야 돼. 조약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A를 출원했어. 그리고 A를 일본에 출원할 거야. 그러면서 일본에서 우선권 주장할 거예요. 우주. 우주의 기초가 되는 한국 출원 이건 우선심사의 대상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반대로 일본에서 출원하고 한국에서 또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했다. 이건 우선심사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조약 우선권 주장의 일국 출원이 우리나라 출원이면 이거 우선심사 해줄게 라는 거죠. 53주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회야? 상표법 1차 기본 강의 쪽지 시험 9회 간략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